김건희 정도의 범죄 혐의를 종합했을 때는 무기징역이 거의 뭐 이건 뭐 확실시 되는. 김건희는 본인이 그 전부터 이렇게 쭉 보면 자신이 프로파간다에 상당히 뛰어난 실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다 우리 남편이 한 거다. 윤석열이 한 거다. 그러면 어차피 윤석열은 내란 때문에라도 정말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다 뒤집어 씌워야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게 효율 면에서는 낫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미지 관리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뭐 특검 앞에서도 윤석열식의 무대뽀처럼 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잘 못 알아들은 척하고 바보 흉내내고 뭔가 어리버리한 그러한 연기를 할 수가 있다.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바로 오늘 구속될 겁니다. 네, 오늘 김건희의 특검 출석으로 오늘 생방송 배국의 정치 1번지 좀 시간을 앞당겨서 10시 50분에 출발했습니다. 김건희가 10시까지 나오라고 그랬는데 좀 10분 넘어서 출석했지요. 그 버릇은 참 어디 못 주는가 봅니다. 부부가 똑같지요. 일단 오늘 출석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먼저 오늘 특검에 출석하면서 김건희가 했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쉽고 추가 질문 나중에. 죄송합니다. 명품 먹거리와 명품 때는 매우 예, 딱 저 말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장유미 변호사님 먼저 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장 변호사님은 네. 오늘 김건희가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일단 육성으로 나온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 끼쳐 죄송하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영부인님이라고 관리되고 있는 비화포는 왜 썼습니까? 이게 여러 등급과 단계가 있는데 대통령과 동일 그룹으로 묶여서 앱으로 들어가면은 대통령실 조직도가 나오고 찍어서 흔적도 남지 않는 전화를 왜 본인이 썼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주권자는 김건희를 어떤 권력자로 선출한 적이 없으니까요.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뽑았을 뿐이죠. 그냥 본인은 배우자 지위에 있었는데 왜 그 권한을 월권을 하고 남용을 하고 왜 주어지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오늘 똑바로 답변해야 될 겁니다. 저는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 그러냐? 김건희는 본인이 그 전부터 이렇게 쭉 보면 자신이 프로파간다에 상당히 뛰어난 실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아마 할 거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나서 쭉 하는 거 보면 대통령실에서 뭘 이렇게 뭐 만들고 그러는 걸 다 김건희가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조작, 저건 주도한 거죠. 네. 그런 걸로 봐서는 본인이 아주 뭐 그쪽에 홍보 쪽에 실력이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은 검정 옷을 입고 나와서 처음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조만 하겠습니다 할 때도 검정 옷 입었어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오늘 가장 어울리는 옷을 어떻게 입고 어떤 표정을 짓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까? 우리가 이명수 기자하고 전화 통화하는 거 보면 얼마나 참 그 징그럽습니까? 목소리가 그러는데 그때하고 톤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게 먹힐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앵커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까지도 얼마나 그 대선 기간에도 내조만 하겠다고 그러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랬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럼 오늘의 이 저자세가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말도 좀 의미심장한 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받고 있는 여러 혐의가 뇌물, 직권남용.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예 이게 신분범이라고 해서 뇌물죄는 공무원이어야만 하고 직권남용 같은 것도 그 직분이 있는 사람한테만 형성이 되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나는 공적인 지위에 없었기 때문에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항변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을까 좀 우려됩니다. 예. 오늘 김건희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한현주님, 어디서 약을 팔아? G223047님, 한반도를 먹을 결심을 한 X. 이향님, 아유 저 가증스러움. 이미 도망쳐 살 국리를 여러 곳에 준비해놓고 저 말하면서 속으로 웃기고 있네라며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김건희가 그동안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최고 권력자의 아내가 된 뒤로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가 3년 동안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건지 지금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간 느끼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어떤 사람입니까? 방금 전에 들어봤지만 맨 마지막에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이 이야기에도 지금 반응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수사받고 나오기는 어딜 나와? 뭐 그런 반응 보여주셨는데 장미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에 구치소에서 잠을 잘 거다 이렇게 예견을 했는데 네. 오늘 바로 구속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일단 훑으면서 지금 김건희로 올라온 겁니다. 지금 처음 조사는 아마 도이치모터스로 시작을 할 거라고 하는데 도이치모터스 일당들이 실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구속까지 이르게 될 정도는 아닐지 모른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김건희 씨는 다릅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그 23억 원이라는 이득을 얻었고요. 거기에 참가자들은 이득은 그렇게 못 올린 게 또 양형에 반영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씨는 허위 이 사실 공표죄로 지금 또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마누라는 우리 부인은 손해만 봤다. 그 맡긴 기간도 대단히 짧다.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무려 23억 원을 본인의 모친과 같이 이득을 얻고 거기에 대해서 가담을 하고 또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4시간 넘게 브리핑을 하면서 아주 무죄 방면을 해줬죠. 사실 무혐의를 하지 못해 안달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고검 넘어가고 바로 정권 바뀌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미래에셋에서 3년치 녹취가 발견이 됐어요. 이거 김건희 씨 거짓말하면 바로 영장입니다. 일단 특검은 모든 자료를 분석한 이에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거짓말을 하나 안 하나를 보는 과정이에요.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내보내줬을 때 증거인멸하고 입을 맞추고 도주하고 이럴 가능성이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겁니다.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바로 오늘 구속될 겁니다. 미셸의 쉬운 수학님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무슨 건강검진 받으러 가냐? 그러셨는데 일단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김건희한테 수사를 지금 해서 밝혀내야 될 대상을 16가지로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많은데 그래도 오늘 구속영장 청구하고 구속 상태에서 16가지 다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되면 특검 앞에 놓인 시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고요. 한 번 갱신을 한다고 했을 때 20일의 시간이 있어서 16가지의 혐의를 20일 안에 다 볼 수 있겠느냐. 이 숙제가 놓여 있어서 그래서 구속 시기를 저울질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만 지금 혐의를 하루에 16개 다는 못해요. 쪼개서 지금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일단 여러 덩어리 중에 한 덩어리
먹거리로 먼저 구속 기소하고 추후에 또 추가로 구속 기소를 하는 방향도 열려 있기 때문에 아마 구속의 가능성은 사실상 하루 이틀 상간, 길면 일주일 상간의 문제지 청구하는 거는 저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조사부터 시작을 할까요? 일단 소환장을 보내면서 5개 혐의를 이제 특정을 했다라고 예. 하고 가장 먼저 적시가 됐고 언론의 분석도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한 수사가 제일 먼저 개시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죠. 이종호 전 블랙펄 예. 인베스트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물론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김건희한테 선을 대서 무마시켜 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달라라는 혐의였어요. 8,390만 원인가 이 정도 금전을 편취했는데 이게 전형적인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누구의 선을 대고 누구한테 말을 해가지고 무마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른바 법조 브로커들이 하는 행태이고 그 부분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다 처벌을 받거든요. 그런데 받았다는 이 금전이 대단히 구체적이에요. 끝전까지. 그거는 돈을 줬다는 사람이 이미 날짜, 금액 다 검찰에 진술을 했다라고 파악이 되고 그런데 아니라고 하고 버티고 내가 그 당시에 누구 뒤를 봐줄 형편이 아니었다. 나도 재판받고 있어서 법원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발부가 됐고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의 계좌 관리인 아닙니까? 김건희 모녀의.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그 기로에 있는 사람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김건희도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제 김건희 조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오늘 과연 끝까지 조사하고 돌려보낼지 아니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특검에 출석하면서 사과하는 모습 대선 후보 때 참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 사과했던 모습 자꾸 겹쳐서 보입니다. 옷 입은 것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그때 사과했던 모습 한번 돌아보실까요?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오늘 가슴이 무너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형을 거두어 주십시오. 참 지금 다시 보면 볼수록 가증스럽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실 김건희의 거짓 사과는 윤석열 개사과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사과하고 이제 3년 만에 또 저런 사과를 하는데 과연 오늘의 사과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 지난번 사과, 거짓 사과, 웃기는 사과 듣는 동안에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님 착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김건희 출석하는 모습들 보셨죠? 예. 출석하면서 또 국민 앞에 사과했는데 그 모습 한번 다시 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 나중에. 죄송합니다. 명품 먹거리와 명품백인데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가 저 멘트는 준비하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예견했듯이 오늘 분명히 한마디는 할 거다. 무슨 말을 할까 궁금했는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저걸 집어넣었을 때 그게 의도했던 바 무엇일까 참 궁금한데 신은규 대표님은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굉장히 좀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그동안에 김건희라는 인물이 그동안 이 한국 사회를 망가뜨린 그 책임에 비할 때 이제 와서 자신을 낮추는 이제 그런 명목상의 발언이 얼마나 국민들에게는 농락을 당하는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아마 여기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저는 오늘 김건희가 출석을 할 때 저는 발언을 할 것이고 상당히 좀 불쌍한 척을 할 거다라는 예상을 좀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들어가면서 그 일말의 동정을 한번 끌어보겠다라는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기자들이 좀 더 기백 있게 더 좀 뭘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그냥 뭐 국민들에게 할 말 없냐는 식으로 뭐 하나하나한 질문만 하는 모습도 이게 여전히 참 언론도 좀 더 각성돼야 될 것들이 남아있는 건 아닌가. 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저 면전 앞에서 왜 묻지를 않는가. 전 그런 좀 답답함도 같이 느꼈습니다. 김지호 대변인께서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무슨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직자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을 때 형벌과 일반인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을 때 형벌, 양형 기준 자체가 틀립니다. 공직자가 훨씬 엄하고 그리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나는 이런 수많은 특검에서 제기한 범죄 그리고 국정농단 이런 것을 저지를 만한 신분도 아니었고 권한도 없었다. 나는 책임이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은연중에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느낌 들었어요. 저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갔고 그래.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한 거 아닌가. 내가 대통령인가? 네. 내가 공직자인가?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네. 이런 속마음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주 속마음도 그렇지만 좀 중의법을 썼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뭐 국민들 듣기에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낮추는 것 같이 보이지만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나는 공천 개입, 지금 뭐 수사 받지만 내가 뭐 공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내가 뭐 뇌물을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뭐 뇌물을 받을 만한 직위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왜 자꾸 그래? 이런 느낌. 장미 변호사님, 그런 계산 둔 발언은 아닐까요? 완전히 계산해 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예전부터 이런 전략을 짤 거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어떤 전략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다 우리 남편이 한 거다. 윤석열이 한 거다. 그러면 어차피 윤석열은 내란 때문에라도 정말 뭐 사면복권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아마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다 뒤집어 씌워야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게 효율 면에서는 낫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전망들이 있었어요. 오늘 발언이 그 단초를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심려를 끼쳐드렸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뇌물죄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처벌을 못해요. 공무원만 처벌하니까. 직권남용은 직권이 없는 사람은 처벌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이런 혐의에서 자유롭고 다만 도의적으로 국민들 심기를 거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이런 신호로도 느껴서, 근데 그렇게 눅눅하게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통하지가 않는 것이, 만약에 이런 기초적인 증거들이나 자료들이 안 나온 상황에서 김건희가 저런 식의 전략을 쓴다면 일부 속일 수는 또 있겠지만, 지금은 김건희 몰래카메라 다 나왔죠. 그리고 녹취도 나왔죠. 그리고 김건희가 개입했다라는 문자들, 또 비화폰은 왜 썼는지, 지금 너무나도 다양한 재반 증거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국민들 앞에 꼼수를 쓰고 속이려고 한다 한들 그게 통할 가능성 없고 오히려 더 국민들의 지탄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은규 대표님, 아까 장유민 변호사님은 김건희 오늘 바로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신은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오늘 조사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냥 제가 예상하기로는 김건희 쪽에서는 상당히 좀 비협조적인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이 했던 수법처럼 뭐 수사관을 뭐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몸이 안 좋아서 뭐 일부 휴식을 더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조사 검토를 위해 가지고 장시간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사실 10시 10분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점심 먹고 차 뛰고 포 뛰고 하면은 실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적거든요. 근데 지금 혐의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특검이 뭐 오늘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제가 배제는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완결성을 가지고 이 구속영장을 한번 청구하면 반드시 발부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걸 좀 더 고려한다면은 한두 번 정도는 더 부를 가능성도 저는 있다. 좀 그렇게 예상을 좀 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김건희라는 요물이 어떤 짓을 할지 우리가 참 모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들어갈 때는 저렇게 참 다소곳한 표정으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특검 조사를 받을 때는 태도가 어떨까요? 시종일관 저렇게 뭐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강하게 막 반론하고 막 평소 하는 태도가 드러날까요? 근데 이제 김건희 같은 스타일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소위 말해서 뭐 강하게 표현한다거나 이러진 않고, 그러니까 이미지 관리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뭐 특검 앞에서도 윤석열식의 무대뽀처럼 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어떤 술수를 쓸지가 우리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김건희의 농단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저는 더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고려사항이 많을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원칙적인 부분, 그러니까 원칙을 더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이 사실은 지금 윤석열에 대한 강제 구인조차도 지금 여러 차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이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의 신병 확보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좀 만반의 대비를 좀 해야 될 것이다. 안 그러면 정말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김지호 대변인님, 특검 앞에서는 가래치 못 뺐겠죠? 이런 피의자들 그리고 배석한 변호사들이 특검 조소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특검이 가지고 있는 패가 뭘까?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걸 물어볼까? 어떤 증언이 나왔을까? 그래서 김건희 씨가 철저히 바보 흉내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잘 못 알아들은 척하면서 반대로 특검의 의도가 뭔지, 예. 특검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왜냐하면은 증언과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본인이 만약에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바로 구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잘 못 알아들은 척하고 바보 흉내내고 뭔가 어리버리한 그러한 연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김건희의 어떤 그 증거 은폐, 아니 막 목걸이가 갑자기 사돈댁집에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뭐 집사 같은 사람은 뭐 베트남인지 필리핀인지 출국했고 그다음에 막 비아폰을 초기화하고 핸드폰을 바꾸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풀어주면 증거 은닉하고 증언을 조작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 측에서 오늘 조사를 하면서 약간의 거짓말이라도 나오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지호 대변인은 두 변호사님들보다 더 뭐 그 현장 분위기를 잘 아시는 것 같이 조사 받아봤어요? 하도 윤석열 독재 검찰에 주변 사람들이 하도 많이 조사를 받고 저도 사실은 금융조회 뭐 통신조회를 하도 많이 받고 저도 참고인 조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피의자의 그 입장에서 직접 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게 변호인은 저희는 동석을 하는 거고 직접 당사자로 또 수사 받아보신 분들은 그 노하우를 많이들 또 아시니까 그래서 더 생생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사 받을 때 잘못 얘기하면 바로 구속영장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거짓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질문할 때마다 변호사 쳐다보고 이렇게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물어보고 그럴 것 같은데 장미 변호사님, 네. 이 되게 지금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몇 명 같이 들어갑니까? 지금 언론에 따르면 한 3명인가가 같이 그렇게 입회를 할 수 한다는 있습니까? 거예요. 제한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숫자의 제한이 따로 있지 의자도 않습니다. 부족할 텐데. 그래서
이 보통 한 명이 가도 좀 부족해요. 예. 이제 특검 사무실은 제가 안 가봤지만 검사실은 좀 작거든요. 예. 거기 이제 그러면 의자를 뒤로 빼고 이제 얼굴은 수사관이랑 그리고 오늘은 부장검사급들이 예. 수사를 하는데 이제 정면에 하는 거는 당연히 피의자고요. 이게 변호사들은 듣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의뢰인들이 저희도 하다 보면 입회하고 있어 보면 이렇게 눈치를 봐요. 변호사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지? 당연히 제지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술 관여하고 개입하면 이건 제지당하고요. 또 변호인이 입회는 할 수 있고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쟁점은 이제 청취가 가능해도 진술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온전히 김건희 씨가 본인의 육성으로 해명, 설명, 변명해야 될 겁니다. 근데 아마 김건희 쪽에서 정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혐의도 너무나도 많고 지난 3년 동안 말을 바꾼 거 예를 들면 목걸이에 관한 발언만 해도 김건희가 지금 말을 바꾼 게 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자기가 어떤 말을 해놨는지가 아마 기억이 다 안 날 거기 때문에 오늘 이 특검의 수사는 김건희에게는 굉장히 오늘은 좀 어려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질문지를 100쪽이나 준비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지금 댓글창이 다시 살아났군요. 잠깐 정지가 됐었죠? 예. 지나가 버린 댓글 다시 이렇게 볼륨을 올려봐야 되겠는데 그동안에 잠깐 좀 멈췄다가 다시 이제 살아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접속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지금 2만 1,000명 넘게 보고 계신데 좋아요는 10,000명이 안 되네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설명드리면서 알게 됐는데 구독을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지금 78만 9,802분이신데 오늘 방송 중에 79만 명 넘겨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물론이고 혹시 그동안에도 보시다가 구독 안 누른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시 보기로 보시다가도 혹시 구독을 안 누른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에 구독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제 그제 이틀간 구독 눌러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첫날은 50분, 어제는 한 150분 정도 구독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막 올라가네. 어쩌면 구독 안 누르고 보실 생각을 하세요? 이게 방송의 내용과 질이 너무 좋으면 재미있어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걸 까먹는 분들도 많으셔서 중간 지금 좋아요도 엄청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보시면서 구독 안 누르신 분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김건희 내용 좀 더 살펴보지요. 이제 특검이 조사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다음에 명태균 여론조사 공천 개입, 그다음에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로비, 반클리프 목걸이 이런 의혹 순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신은규 대표님? 시간적으로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것부터 쭉 조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쟁점별로 나눠서 이제 조사를 들어가고요. 그 쟁점별로 나눴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시간 순으로 과거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제 추적해가면서 이제 오늘은 김건희의 진술을 받는 거죠. 본인이 진술 거부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특검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그 원칙 같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질문할 때요. 예. 보통은 이게 저희도 이제 볼륨이 엄청 큰 사건은 보통 일반 피해자들은 이제 검사실 하나만 이제 들렸다 오는데 이렇게 수사단이 꾸려지고 팀제로 여러 이 혐의 얽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층까지 옮겨 다니면서 계속 조사를 받는데 오늘 아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다른 팀의 검사들이 지금 3개의 팀 2명의 이 부장검사급과 1명의 이제 평검사, 근데 이제 연차는 상당히 많이 된 검사인데 혐의별로 나눠가지고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먼저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한 시간이 되면 건진까지 통일교와 관련된 이런 여러 혐의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일단 순서 같은 건 정해두고요. 그리고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에도 대비를 하는데 진술을 하지 않으면 이제
연극으로 쳤을 때는 이런 지시문 같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제스처를 취했는지까지 해서 좀 법관이 봤을 때 법원이 나중에 판단했을 때 굉장히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야간 조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전망이 나오는 게 나 하루에 하나씩 일과 시간에 뭐 3, 4일 텀을 두고 조사를 받겠다라고 제시를 해서 야간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걸 보여요. 이게 수사 준칙을 보면 9시 이후에 할 때는 동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동의는 안 하고 만약에 나온다면 9시 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이런 질문하는 분들도 계신데 김건희가 담배 피우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조사 받다가 중간에 나 담배 한 대 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제 뭐 중간에 이제 힘들 때 잠깐 이게 쉬어가는 상황을 만들긴 하거든요. 그때 뭐 변호인하고 나가서 뭐 상의도 다시 하고 오고 하기는 하는데 뭐 그때 한 대 태울 수는 있겠죠. 만약 담배 피는 사람이라면. 담배 피우려면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실내에서는 안 되니까. 제가 그 건물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안에도 그래도 흡연 구역이 있기는 있을 걸로는 요즘에는 보여서 거의 없죠. 네. 광화문에 있는 빌딩이라고 하는데 한번 그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만약 흡연 구역 없으면은 뭐 태우기는 어렵겠죠. 근데 담배 밖으로 태우기. 또 나오기는 그럴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더니 금방 79만 명 넘겨주셨네요. 여러분 박수 한번. 이제 곧 80만으로. 예, 곧 80만인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짧게 감사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어제 우리 정어리 TV 뜻깊은 날이었지 않습니까? 여의도 시대를 연 지 딱 1년 되는 날이었는데 어제 아주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쪽에서 부담스러워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팬카페에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 그냥 어제 대통령실에서 우리 정어리 TV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사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방문해서 우리 스튜디오도 보고 또 소통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다 이거 내지 마세요. 예, 이거 안 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방송을 하겠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오케이 했다가 안 간 언론사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건 좀 미안하니까 그래서 알겠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 같이 아직은 좀 미약한 그런 채널인데도 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다 바로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또 79만 구독자 만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특히 우리 정어리 TV의 애청자님들은 어느 채널의 애청자님들과 다르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대통령실까지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정어리 TV 다 알고 계시죠? 아이 그럼요. 예. 고맙습니다. 아까 그 댓글창이 잠깐 멈춘 거 구글에서 답이 왔는데 트래픽이 많아지면 해당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갑자기 몰려가지고 막 그 구독, 좋아요 눌러오셨나 봐요. 그래 과부하가 좀 걸렸던가 봅니다. 예. 깨알 자랑, 뭐 자랑이죠 뭐. 예. 감사하지요. 우리 신인기 대표님의 정바세 TV인가? 저는 시대정신 TV입니다. 참 시대정신. 예. 시대정신도 쑥쑥 무럭무럭 자라서 예. 이렇게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더 열심히 앞으로 해서 저도 실버 버튼 받아보는 게 소원이라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정신 지금 몇 만이에요? 지금 한 3만 7천이 좀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예. 대단하다.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또 아껴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예. 김건희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과연 구속이 될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구속이 될까 하는 건데 장유미 변호사님은 오늘 구속될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신인규 대표님은 조금 한두 번 더 조사는 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관련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벌이 예상되는 혐의는 어떤 겁니까? 우선은 뭐 다 무거운데요. 뭐 형량이 일단은 그 액수가 높을수록 이제 특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뇌물 혐의가 만약에 입증이 된다고 하면 윤석열과 이제 공모 관계로 잡힐 텐데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이제 무기징역 정도까지 그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예상이 되고 더 심각한 건 이제 사실상 주가 조작 사안이죠. 이건 자본시장법에 따라
따라서 그 이득액에 따라서 형량이 다르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김건희 정도의 범죄 혐의를 종합했을 때는 무기징역이 거의 뭐 이건 뭐 확실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나올 수 있죠. 범죄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이게 많으니까. 지금 인제 시작입니다. 인제 시작이고 그러면 합산합니까? 이제 그 범죄 혐의들을 갖다가 이제 소위 말해 실체적 경합이라고 해가지고 경합범 처리를 이제 하게 될 텐데 꽤 많은 형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더 심각한 것은 이제 내란 특검에서도 만약에 이 내란 혐의까지도 입증을 해낸다면은 그때는 이제 윤석열과 같은 이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예상은 어떻습니까? 일단 중형을 면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테면 본인한테 어떠한 권한도 부여되지 않았는데 공천에 완전히 관여하고 김영선 의원도 매우 구체적으로 검찰에 진술했어요. 나한테 총선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김건희가 김상민 민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했다고 친박들 여론조사 돌렸다고 그것만으로 실형 2년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걸이를 받고 천수삼을 받고 샤넬백을 받은 다음에 그걸 또 신발과 다른 이런 가방으로 교체해가고 이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범죄입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일반인들이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부여한 자기 배우자의 권한을 이런 식으로 오용시키고 오남용하고 나아가서 오염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중죄가 엄벌이 그냥 불가피합니다. 지금 통일교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니까 통일교 전 간부가 권성동 한학자 통일교 총재한테 쇼핑백을 받아갔다. 그러면서 1억 원 담긴 쇼핑백을 전달했다라는 취지로 민중기 특검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 어제 봤지만 뭐 큰 거 한 장, 뭐 서포트 이런 그 다이어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권성동 뭐 조사가 이제 불가피한데 한학자 총재한테 90도로 큰 절을 하면서 쇼핑백을 받아갔다. 근데 거기도 뭐 다 사진 같은 거 있지 않겠어요? 다 나올 건데 권성동이 1억 받았으면 권성동하고 김건희하고 통일교 쪽에서 봤을 때 누구한테 더 많이 줬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권력의 핵심이었던 김건희 씨에게 많은 돈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같은 경우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떼강도로 이렇게 범죄가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10여 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자신의 이력을 조금 속여가지고 뭐 출강 나가는 정도의 그런 약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검사 권력, 서울중앙지검장 권력, 검찰총장 권력을 얻고 각종 주가 조작 및 범죄에 손을 대면서 그 범죄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그러한 뇌물성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정부의 호재성 정보를 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어요. 그럼 뭐 전쟁 중인 나라까지 이용해갖고 주가 조작을 했을 거로 지금 의심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러한 비리 의혹이 의심되고 이 부분 관련해서 아마도 특검에서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상당 부분 다른 별건도 이미 수사가 됐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재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도 홍준표 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을 미끼로 한 주가 조작은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한 것보다 김건희가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가끔씩 옳은 얘기 한다고 지적을 해주신 신인규 대표님 이 말 맞을까요? 근데 이제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2번은 맞는 건데 이제 그 시계조차도 이제는 좀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저는 근데 권성동 의원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 중에 누가 가장 먼저 구속되느냐가 지금 가장 총의의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성동이냐
아니면 윤상현이냐, 아니면 당시에 공천을 책임졌던 이준석 의원이냐, 이게 지금 아마 그 다음 여의도 수사에 아마 촉각을 곤두서고 있을 텐데, 권성동 의원만 예를 들더라도 그 수첩에 나오지 않습니까? 서포트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면서 이제 큰 거. 근데 큰 거라는 게 과거는 이제 우리가 그걸 뭐 1억으로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요즘은 5만 원권 시대가 열려가지고요. 큰 거 한 장이라고 하면 저거를 1억이 아니라 10억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화폐 단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1억? 저는 큰 거 해서 통일교가 또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렇죠. 통일교 사이즈로 큰 거는 1억은 아니고. 그리고 저기 이제 대선 전이니까 예. 대선 전에 오고 가는 돈 중에 1억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보통 정치권에 나오는 이런 부정부패 사안에서 뭐 상당히 무슨 뭐 어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정도 뭐 서로 자리를 사고팔 때 주는 금원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아마 더 큰 액수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권성동에게 큰 거 한 장이 갔다라고 하면은 저 권력 실세 중심부 윤석열 김건희 쪽에다가는 그럼 과연 얼마가 건너갔을까, 이제 이런 의심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권성동 의원부터 특검이 차분하게 좀 수사를 해 나가서 이 통일교 관련된 이슈는 너무나도 지금 어마어마한 액수들과 이권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엄밀하게 정말 수사가 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호 대변인님, 큰 거 한 장 얼마 정도, 얼마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한 10억 정도로 그렇게 1억을 생각합니다. 큰 거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을 요즘에. 것 같고요. 뭐 물론 저한테는 크지만 그렇게 표현할까 싶어요. 그래도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어떤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선 의원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이 오고 갔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거기까지 가서 뭐 주장이지만 큰 절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작 어떠한 적은 금액 때문에 그렇게 비굴하게 자신을 낮췄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굉장히 큰 금액을 줬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교가 그때쯤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큰 사회적 문제가 있었고 또 자체적인 어떤 분쟁으로 본인들 리스크가 매우 컸던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돌파구가 필요하고 그 돌파구가 윤석열 정부,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 아니었을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하여튼지 윤석열 김건희 등에 업고 뭔가 나라를 막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던 자들 다 심판 받아야지요. 근데 이제 김건희는 오늘 수사하는 내용을 좀 보고 내일 다뤄보도록 하고, 윤석열이에 대해서 특검이 내일이 지금 영장 시한인데 어제 오늘 집행을 안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장유미 변호사님? 내일 할까요? 저는 내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영장이란 게 한 일주일 단위로 시한이 나옵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그렇고 체포영장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무한정으로 그 영장 한 장을 갖고 인신 확보에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인데, 지금 특검에서 아마 어제랑 오늘 하지 않았던 건 오늘 김건희 씨 소환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려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영장이 내일 마감되면 아마 추가로 영장을 또 청구를 하면 체포영장은 발부가 될 걸로 보입니다만, 일단 이걸 무효화하면 안 되죠. 법원으로 받았던 이 체포영장이 실효되기 전에 저는 당연하지만 강제력을 수반하는 절차에 나가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신호로 일반 피해자들, 피고인들한테 다 닿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렇게 버팅기면서 안 나갑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겁을 먹거든요. 다 이 사법 질서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고 싶지 않아도 순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 위에 있는 자라고, 군림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이런 행태를 할 수 있겠죠. 윤석열 씨는 지금도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은 뭐라고 엄포를 놓습니까? 손이라도 까딱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법이 허용하고 있는 게 들고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형 집행법을 보면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할 때는 물리력,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체는 교도관이에요. 지금 이 영장의 집행의 주체는 교도관입니다. 왜냐하면 구금돼 있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교도관들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반 체포영장 집행은 교도관이 하지 않고 당연히 도망간 사람을 잡아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법경찰관이에요. 그냥 경찰들. 그렇게 법이 치밀하게 강제로 끌어내도 된다라고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외를 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영규 대표님 예상은 언제쯤 영장 집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특검이 좀 상대적으로 박한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결국 수사 주체가 가지는 의지를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됐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만 열심히 안 해서 안 되면은 그건 국민들께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결국에는 우리가 특검을 하게 된 이유 자체가 기존 검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하는 것이고 그럼 이 특검은 달라야 되는데 아니 법원이 합법적인 강제력을 쓰라고 권한을 부여해 줬는데도 2시간 만에 집행을 안 하고 나온다? 좋은 말로 타일른다? 그럼 그건 강제력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조폭들이나 또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경찰이 가서 테이저건 쏘기도 하고요. 가서 급박할 때 그냥 붙들어 오는 겁니다. 근데 유독 윤석열에 대해서만큼은 그 몸에 손을 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이 공권력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좀 특검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서 그래서 전 물러나면 진짜 김건희 특검은 국민들에게 아마 거센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까지 와버렸는데 뭐 영장을 재청구해서 받는다고 한다면은 다음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전 집행을 해내야 되고 법무부 장관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저는 지휘나 감독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구치소장 바꾸면 안 됩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 선배님들이 아직도 감옥에 계신 분들도 있고, 저희가 아는 사람들이 전혀 새빨간 거짓말로 증언을 조작해갖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많은 그런 검찰 출신 뭐 이런 변호사님한테 물어보고 경찰관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이 감옥에만 가면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날조된 증언을 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구치소가 굉장히 무서운 데랍니다. 그 구치소장, 교도관들이 징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재소자를 한번 찍어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하면 못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윤석열한테는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감방 외에 양쪽 그 감방도 비워놓고 거의 초특급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저자가 저렇게 기가 살아서 저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잘못을 하면 징벌방에도 가야 되고 일반 재소자와 똑같이 취급받아야 할 범죄 혐의자가 지금 뭔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법에도 없는 직위를 가지고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물론 최근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에 특검에서 어떤 소환 및 체포를 요구했을 때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도와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행태만 봐서도 서울구치소의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은 뭔가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좀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희화도 많이 되고 있는 게 윤석열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국항스 왔냐, 구치소 바캉스, 국항스 왔냐라고 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구치소 안에 윤석열이 무슨 전용 사무실 마련해줬냐. 왜냐면 접견을 매일 받으니까요. 에어컨 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형벌로 지금 들어가 있거나 무슨 미결 수용자로서 재판받는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윤석열한테 이거는 구치소 내에서 또 다른 성역을 만들어주고 또 다른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내란과 관련돼서 구속된 사람들 있잖아요 다 체온 조절 장애로 다 옷 벗고 땅바닥에 들어 누우면 그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보편성과 일반성을 갖는 겁니다. 여기 저희 모여있는 이 네 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그걸 법이라고 부르지 어느 한 사람한테만 봐주고 나머지 3명만 적용한다라고 하면 그걸 특혜라고 하고 그게 위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되고 특히나 특검은 특별검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지휘를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안 된다고 한다면요 국민들은 그럼 도대체 그 다음 절차로 뭘 더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말 자괴감 들기 때문에 전 특검이 비상한 각오로 이건 목숨을 걸고 직을 걸고 전 집행해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예, 특검도 그렇고 서울구치소장도 그렇고 국민들이 지금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허튼 짓 해서는 안 됩니다.